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곧 50세를 바라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제 나이대의 여자들은 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제 다들 자라 학교 졸업을 하고 숨을 돌리는 시기인데 저는 소위 말하는 노처녀, 제가 주위에 우스갯소리로 소개하는 말로는 골드비스 생활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죠. 20살이 넘어 대학을 갔다가 집안이 기울어 대학을 그만두고 피부 관리를 배워 작은 피부 관리샵을 차렸죠. 그렇게 구르다가 점차로 가게를 확장하고 부잣집 사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신 관리샵을 오픈해 나름대로 대박을 터뜨렸네요. 그러다가 작게나마 관리실용 화장품 라인도 런칭하고 지금은 제가 사모 소리를 듣는 입장이 되었고요. 물론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내가 사장이라 이야기를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가 생기더군요. 여자들이 이제 다들 애를 키워놓고 인생을 즐기는 시절이라 그런지 종종 그동안 연락되지 않았던 학창시절 친구들이랑 연락이 닿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사실 예전에는 만남을 제가 회피하는 입장이었어요. 동창회만 나가도 결혼을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부모님 안부를 묻는 이야기. 대학교 때 사업하시던 아버지가 쫄딱 말아먹고 부모님은 두 분이 함께 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으로 이러쿵 저러쿵 하는 말들, 관리실과 왁싱숍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기술을 이용하는 직업이라 우습게 보는 이야기. 학창시절에 제법 잘 살았으니 그 집안 망한 이야기가 너무 가슴에 사무치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내가 버는 돈을 알면 입을 다물 것들이 정말. 뒤에서 말을 듣는 걸 참을 만큼 제가 단단하지 않았던 시기라 그냥 모든 연락을 끊고 사업에만 집중을 하고 살았죠. 그런데 또 나이를 먹으니 사람이 유해지는 게 생기더라고요. 앞장서서 뒤에서 내 흉을 보던 동창이 하나 있었는데 걔가 결혼을 잘했다고 제법 사모님 소리를 듣던 애였죠. 걔가 20을 넘어서 바로 결혼을 했는데 반반은 얼굴 덕에 괜찮은 남자를 잡았더라고요. 나이 차이는 있지만 사업을 하던 남자였는데 결혼 후에 피부 관리를 받으러 제가 일을 배우던 샵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어머, 호호, 뭐야? 사회 경험하는 거야? 결혼하기 전에 사회 경험해보고 너무너무 좋겠네. 너희 집 사업도 하잖아. 나는 우리 남편이 그냥 세상 물정 모르고 이런 게 너무 귀엽다고 하네. 그냥 나중에 아이나 낳고 살려고. 하필이면 제가 마사지를 하는데 계속 쏟아놓는 소리에 서러웠었던 기억이 나네요. 항상 마사지를 하느라 손끝이 거칠면 안 돼서 저는 손톱 가는 파일로 항상 손끝을 부드럽게 갈았었는데 손의 다른 부분들은 영 울퉁불퉁하고 미었거든요. 못생겼는데 손끝만 부드러운 내 손이랑 마사지를 한다고 홀딱 벗겨놓은 그 애의 몸이 참 비교가 되더라고요. 전신이 우유처럼 희고 투명해서 고운 그 여자의 몸과 탐스러운 몸매를 보니 정말 얘는 이렇게 남자한테 보석처럼 대해지며 평생을 살겠고 나는 글러먹었구나 싶어서 속상했었네요. 정말 지 말대로 세상 물정 모르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제 입장에서는 비수가 되더라고요. 마지막엔 우리 땡땡이가 실력이 참 좋네. 은정 언니, 저 친구한테 관리 계속 받아도 되죠? 그렇게 손님과 직원 관계로 한 석 달을 보다 인연이 끊겼었어요. 그게 벌써 20년 전 이야기죠. 마냥 열등감이었다고 생각할 순 있겠지만 저도 나이를 먹으니 이 친구가 저한테 우월감을 느꼈고 착한 여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인간관계를 좀 신경 써야겠다 생각해 몸에 명품을 휘감고 외제차를 끌고 동창회에 간 날
이 여자를 다시 만났어요. 저한테 연락처를 받아가더라고요. 영 애가 안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결혼은 일찍 했는데 이제 아들이 24이라고 하던데요. 나름 고가의 물품을 걸치고 왔습니다만 어째 꼬라지가 예전만큼 때깔이 좋지 않아 좀 고소하기도 했고요. 보니 남편이 다른 살림을 차린 것도 같더군요. 나중에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자기가 애 낳고 모습이 좀 추레해지니 또 다른 젊은 여자를 만난 모양이에요. 근데 또 그 바람난 여자 모습을 보니 자기랑 똑 닮았다네요. 뭐 그렇게 조금 찝찝한 상태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들이랑도 인사를 하고 지내게 되었죠. 친구가 술이 떡이 된 날 차를 끌고 나온 남자애가 참 맑고 잘생겼더라고요. 지 엄마 어릴 때 참 미인이었는데 그 얼굴이 여기로 다 가 있구나 싶었죠. 훤칠한 청년이 술 취한 지 엄마를 부축해서 나가는데 눈 밑에 점이며 난처한다는 듯 부드럽게 휘어지는 입술까지 꼭 TV에 나오는 사람 같았습니다. 고개를 꾸벅 숙이고 차를 태우는데 시원한 향까지 정말 다른 세계 같더군요. 그렇게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아들의 손에 맡겨 친구를 보냈죠. 어느 날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업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관련으로 조언을 좀 구하고 싶은데 문자로 드리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전화를 드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소리도 참 나직나직 듣기가 좋아서 저도 모르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평소에 미팅 장소로 잘 이용하는 호텔의 커피숍을 잡았죠. 그리고 미리 자리에 나와 기다리고 있던 청년을 만났는데 어째 밤에 본 것보다 낮에 본 모습이 더 훌륭하더라고요. 가슴이 뛰는 듯해 내가 정말 돌았구나 싶었어요. 조근조근 메모해온 이야기들을 물어보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으면 저렇겠구나 생각이 드는 것보다 내가 젊은 시절 저런 남자를 만났으면 어떻게든 연애를 해보았겠구나 싶었습니다. 묻는 이야기는 별게 없었고 막힘없이 조언을 해주는 제 모습에 청년은 얼굴을 붉히더군요. 제 눈이 틀린 게 아니라면요. 여기서 헤어져야 했겠지만 그대로 레스토랑으로 옮겨 배고프다는 핑계로 밥도 사주고 술도 한 잔 마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낮이 짧았고 밤이 되었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도 기억이 잘 없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호텔의 객실이었고 침대 위였습니다. 흰 침구로 몸을 반쯤 덮은 청년의 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더군요. 아, 이건 큰일 났구나. 정말 실수했구나 싶었지만 그 와중에도 젊은 남자의 희고 매끈한 얼굴과 씻었는지 살짝 젖어있는 얼굴이 가슴을 뛰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후에 상황을 보려고 이것저것 확인을 해보니 카드도 제 카드로 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내가 책임을 져야겠구나 싶었죠. 자리에서 일어난 청년은 자기 탓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닌 걸 알고 있었고요. 저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책임지겠으니 내 친구인 네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 나는 선생님이 좋다며 날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이 남자아이에게 빠져들었어요. 밖에서는 이 친구에게 아들이라고 불렀죠. 데이트를 할 때 그렇게 부르면 아들은 애교 있게 눈을 접어 웃으며 팔짱을 끼곤 했습니다. 그 웃음에 녹아 전 시계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었습니다. 생각보다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였지만 저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예전의 남편에게 보석처럼 다뤄지는 여자였다면 저는 친구의 아들에게 왕관처럼 떠받드는 여자였으니까요. 물론 실내에서는 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주로 처음에 만났던 커피숍이 있는 호텔을 많이 올라갔는데 하는 일이 일이니만큼
저도 나이치고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20대 남자아이의 풋풋함에는 당해낼 것이 아니더군요. 남들이 보기엔 관리가 잘 돼 윤광이 돈다고 하던 내 피부지만 아들의 희고 부드러운 손이 표면을 쓸고 지나갈 때면 내 피부가 그저 하찮고 버석버석한 껍질처럼 느껴지곤 했죠. 계속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야 했습니다. 옳지 않은 관계고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머리 한켠에선 어차피 관둘 수 없다는 이야기가 들렸고 벌써 저는 별장처럼 사뒀던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 하나를 이 아이와의 미래 장소로 꾸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아들은 부산으로 직장을 잡았다고 이야기를 할 예정이었고 저는 월급처럼 아들에게 용돈을 줄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네, 단단히 눈이 돌아 제가 미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몇 번 방문을 했던 사이라 막힘없이 제 방까지 쳐들어왔더군요. 미친년아! 몰라 그랬을지언정 말은 교양 있게 하려고 노력 중인 여자였는데 눈이 도니 보이는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머리채를 휘어잡혀 바닥을 굴렀습니다. 어디 시장바닥의 여자처럼 대차게 눈에 별이 번쩍번쩍 튈 만큼 싸대기를 올리더군요. 온갖 사람들이 다 쫓아나와 동물원 원숭이가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친년이? 건드릴 게 없어서 내 아들을 건드려? 그렇게 소리소리를 지르며 통곡을 하는데 맞는 것보다 들리는 말이 더 아팠어요. 내가 정말 정신이 나갔었구나 싶더라고요. 맞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나 싶어 괴로웠어요. 직원 몇이 경찰에 신고해 경찰서로 갔는데 사실 법적으로 걸릴 것이 없으니 걸어봤자 제가 친구를 폭행으로 신고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고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제가 더 죄인 같아 고개만 푹 숙였죠. 미안하다. 이젠 만나지 않겠다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휴대폰을 정리하고 이사도 갔습니다. 요새 말하는 잠수를 탔죠. 정말 제가 사랑에 빠졌었는지 매일매일 술독이 힘들었지만 사실 금방 빠진 사랑이었으니 있는 것도 금방이었다 싶어요. 이게 사실 벌써 6개월이 넘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후에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 이야기를요. 친구는 남편이랑 이혼을 했다더군요. 치정사건에 걸려서요. 알고 보니 친구의 아들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친구의 아들은 군대에 가서 이제 제대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하얗고 매끈한 청년은 친구가 땡땡바에 가서 만난 일종의 연인 관계였던 모양입니다. 나이 차이가 있으니 저랑 그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남들에게 소개할 때 엄마니 아들이니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엮일 게 없으니 아들이라 말하고 데리러 오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저한테도 돈 냄새가 나고 친구가 제 이야기를 이래저래 하다 보니 그 친구가 저한테 흥미가 생겼던 모양인지 폰번호를 빼돌려 연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뜯을 게 더 많고 생각보다 쑥맥이니 친구를 뻥 차버린 겁니다. 연락하던 게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아들이라 불리던 연인을 빼앗겼으니 눈이 돌아 회사로 찾아온 거고 저는 결국 땡땡바 선수를 중간에 두고 한심하게 몸싸움을 한 여자 중 하나가 된 거죠. 이렇게 되고 나니 그 청년이랑 함께 마셨던 술잔도 의심스러워지지만 제가 그 친구를 대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으니 이것도 인생의 교훈이라 생각하고 저는 그냥 묻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당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생각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여자들에겐 이상한 사람들이 붙습니다. 저처럼 너덜너덜해지지 말고 부디 다들 만남은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